안녕하세요. 다원수학 송파관 강사 최준일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치러졌던 따끈따끈한 2026년 1학년 1학기 잠실여고 기말고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분석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 및 교사용 교과서에서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온 문항도 있고요. 숫자만 약간 바꿔서 나온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꼭 맞춰야 하는 문제들에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올림포스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 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좀 높긴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부교재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약간 이제 숫자 정도만 변형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나 모의고사 등에서 숫자 변형 정도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엔 조금 특이하게 애초에 단원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스펙트럼 넓게 이것저것 우리 이제 정규반 시간 때도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특히나 행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던 모의고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학년의 스펙트럼이라든지 연도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출처와 단원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방부등식 쪽의 그 비중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페이지 고난도 4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행렬과 그 경우의 수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가 무려 3문제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페이지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부등식이 총 3문제, 4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나머지 경우의 수와 행렬에서 5문제, 4문제죠. 그래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경우의 수 행렬에서 8개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주요 변별력 문항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고2 2020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했던 4차 방정식 그 중에서도 보기차식의 근을 판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끝까지 x를 풀마 루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모든 근을 쫙 나열을 해보면 내가 보기에 훨씬 편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점을 활용하면은 조금 쉽게 해결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2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행렬 관련해가지고 좀 과거에 나왔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 문제 중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도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행렬이 한번 빠졌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모의고사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서 A 자리에다가 B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올림포스 고1 이번에 나온 그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아마 아이들이 약간 처음 봤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3 모의고사는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준 게 아니라 1부터 n까지라고 해서 그냥 미지에 대한 것을 주르륵 설명해 나가면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n 대신에 숫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직접 계산을 하게끔 낸 문제인데 이 고3 모의고사의 방식은 그냥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전체 경우에서 다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걸 수업을 할 때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저 3개의 공이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면 나머지 애들을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던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나머지 것들을 쭉 깔아놓고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매우 빠르게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고난도 문제들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부교재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수능 고난도 레벨 3 그리고 서술형 이쪽에서 거의 모든 고난도 문제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올림포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상 나온다면 저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저 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연습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와 행렬에서 좀 특이하게도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만큼 방부등식의 비중은 떨어졌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객관식 마지막 문제와 그 바로 앞 문제 두 가지가 모두 방정식과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분석 영상 때 말씀드렸다시피 방부등식 쪽 고난도 모의고사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객관식 고난도에서 나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났으니까요. 그냥 우리 잠실여고라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다들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우리 2학기를 어떻게 잘 시험을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이제 제가 지난 분석 영상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한반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 문제, 그리고 교사용 교과서 문제, 그리고 플러스 부교재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나올 만한 것들은 모두 3번, 4번, 5번, 6번, 거의 10번, 20번까지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보자마자 내가 아는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특히나 이제 도형 문제에서 그 도형이 내 눈에 익냐 익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식 계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내가 손을 건드리다 보면은 바로 유사한 문제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도형이 그려져 있다가 그냥 도형을 빼는 것만으로 해도 아이들이 그 문제가 내가 알던 문제인가 아닌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림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모두 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전에 연습했던 그 도형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꼭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무조건 무한 반복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확실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바로 잠실여고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2학기의 변별 단원은 확실합니다. 원의 방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다루기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파생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이들이 애초에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점, 그것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첫 번째 변별 단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올림포스 부교재 내에 수록된 문제 자체가 원의 방정식 고난도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원방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무조건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이 문제들을 내가 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그 2학기의 관건이 되리라, 그렇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을 정말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원의 방정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써놓은 기하적 특성입니다. 물론 원의 방정식 문제 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원에 대한 본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도형적인 성질들로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내가 본 성질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더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그 여름방학 때 동안에는 원의 방정식을 특히나 좀 강조해서 많이 가르칠 예정입니다. 왜냐? 이 원의 방정식 개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하적 특성을 반드시 정말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게 그 짧은 2학기 시간 동안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 기하적 특징들과 여러 가지 원에 관련된 심화 내용들을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2학기에 들어가서는 고난도 문제들을 쭉쭉쭉쭉 풀어나가면서 그 문항 대응력을 길러나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등도형인데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기하적 특징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왜 기하적 특징을 잘 못 보냐? 중등도형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중등도형에서 원에 대한 매우 다양한 성질들을 배우는데 그 성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도 못할 뿐더러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2학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도 그런 식으로 뭔가 흐지부지하게 시작을 해버리면 제가 알려주는 그런 심화 내용들을 학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등도형의 성질을 반드시 한번 이해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7월 4일, 5일 이틀간입니다. 토, 일요일 이틀간에 중등도형과 고등도형을 연결짓는 간단한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도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중등도형의 성질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특강을 통해 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중등도형을 꼭 정리를 하고 원의 방정식 그리고 다른 도형으로 넘어가야 우리 아이들의 확실한 이해와 성취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강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일 강사였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까지 시험 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느라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따뜻한 응원의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